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J리그 5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경기 유료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람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9월 5일 18시에 시작하는 간바오사카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입니다. 먼저 간바오사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1차전 맞대결서 1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팽팽한 접전이 계속됐지만 경기 종료 이전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서 이번 경기를 치릅니다. 선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지키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정서 수비력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직 기복은 남아있지만 3백과 4백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지가 부상서 돌아와 빠르게 퍼포먼스를 올렸고 미우라와 사토 등이 제목을 따합니다. 김영권 대표팀 차출이 아쉽지만 풀백 조합과 삼선 라인 또한 기민한 커버 플레이로 위기를 최소화하는 중입니다. 클린시트 달성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허나 득점 성과엔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 수비적 균형에 집중하면 라인을 끊고 올라가기 힘듭니다. 공격진과 미드필드진과 수비진 간격을 촘촘하게 좁히지 못해 유연한 빌드업이 불가합니다. 결국 우사미와 파트릭 파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1득점 생산마저 장담하지 못합니다. 세레소 오사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맞대결 패배가 뼈 아픕니다. 리그컵 일정 이전 맞대결서 상대를 1대0으로 누르며 자신감을 높였는데 잔여 시간 1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원정 불리를 떠안은 상태입니다. 승리 확률이 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 점차 패배를 딛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수비적 운영에 집중할 것이 유력한 상대라 수비 조직을 파괴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력 자원인 타가트가 대표팀 차출로 당분간 스쿼드를 이탈합니다. 카토와 오쿠보 활약이 미미한 상태에서 득점 생산의 험로가 점쳐집니다. 수비 저항은 가능합니다. 상대가 올라올 힘을 잃었기에 일단 후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센터백 조합이 중심을 잡고 있고 풀백 조합 또한 수비 개선을 보이며 안정감을 높입니다. 신도 부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이미 로테이션 자원인데다 부상 기간이 길었기에 기존 자원들이 제모를 다하고 있습니다. 무실점 달성은 허황된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이전 1차전 패배로 급한 세레소 오사카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격 기복이 상당한 상황서 대표팀 차출에 따른 공격진 누수 또한 간과해선 안됩니다. 간바는 1차전 승리로 잘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큰 전력 공백이 없는 상황서 끈적한 경기력을 가져가며 리드를 쉽게 뺏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8시에 시작하는 가와사키 대 우라와 경기입니다. 먼저 가와사키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1차전 맞대결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점유율을 높여 상대를 몰아쳤지만 전반 중반 일격을 맞았고 이를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전 공식전 4경기서 1승 2무 1패로 흐름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낙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일단 승기를 잡아야 하기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은 자명합니다. 고마의 시우와 다미앙, 이에나가 등이 버틴 일선 공격진들의 개인 기량은 출중합니다. 이들의 활약만 선결돼도 상대를 수세에 몰고 경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1에서 2득점 생산은 평이한 과제입니다. 허나 한계는 분명합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미토마 이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빠지며 측면과 이선 라인의 파괴력이 급감했고 이는 일선의 고립과 공격, 전개 잡음을 야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측면 포지션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 야마네까지 대표팀 차출로 이탈합니다. 다득점 성과는 절대 불가합니다. 우라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1차전서 상대 강공을 잘 올가매며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이번 경기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비 운영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전 공식전 5경기서 단 1실점을 내주는데 그쳤습니다. 선수 개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편도 아니고 선수들 간 시너지도 상당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주전 수비수 사카이가 대표팀 차출로 빠진다는 점이 아쉽지만 대체 자원인 아키모토가 공백을 준수하게 메워줍니다. 대량 실점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격 저항이 가능할진 의문입니다. 현재 주포정커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안면 부상 후 빠르게 복귀했으나 이전 경기 컨디션 저하로 명단 제외됐습니다. 올 시즌 그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를 제외한 일선 자원에 득점 생산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출전하지 못할 경우 무득점에 그칠 것이 유력합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이전과 전력 9세를 갖춘 가와사키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전 이적 시장서 주력 자원을 잃으며 공격 파괴력이 상당히 떨어졌지만 일선의 개인 기량은 여전히 높습니다. 보전 끝에 승기를 잡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1차전 잘 버틴 우라와가 다시 이면을 노립니다. 하지만 수비 전력 누수가 있고 주전 공격수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선전을 기대하긴 힘들 듯합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8시에 시작하는 가시마 대 나고야 경기입니다. 먼저 가시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1차전 맞대결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치열한 다툼을 펼쳤으나 수비 집중력 싸움이 차이를 갈랐습니다. 이번 라운드 반드시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공격에 고삐를 당기며 상대를 몰아칠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선 공격밖에 답이 없습니다. 보다 과감한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일선 라인의 파괴력은 선결됐습니다. 위에다가 꾸준한 공격 선발을 내고 있고 에메랄드 역시 교체와 선발을 가리지 않고 제목을 다합니다. 한 명을 선발, 나머지 한 명을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해도 되고 투톱 조합 또한 가능합니다. 이선 라인과 측면 조합들도 공격 기여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 1에서 2득점 생산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한 공격으로 인한 수비 라인 붕괴가 우려됩니다.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것이 확실한 터라 후방 배후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민한 수비 대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고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1차전 승리를 포함 최근 공식전 6경기서 5승 1무로 절정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흐름, 싸움서 상대에 밀리지 않습니다. 저항 자체는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상대 라인 전진을 틈타 배후 공간을 노리는 시기에 공격이 주요할 전망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마에다와 카나자키 등이 속도전에 능합니다. 발빠른 침투로 상대 라인을 뚫어내고 이선 측면 공격수와 압도한 상당하다 결정력만 선결된다면 1득점 생산까진 무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비다. 본래 수비가 탄탄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 강공을 유연하게 넘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특히 올 시즌 수세에 몰리는 경기를 지속했을 경우 수비 집중력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비슷한 문제점을 노출할 공산이 큽니다. 1에서 2실점 허용은 불가피합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2점을 앞세운 가시마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1차전 패배를 뒤집기 위해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자명합니다. 1, 2선 파괴력을 갖추고 있기에 득점 기회를 열어잡을 전망입니다. 허나 과도한 라인 전진으로 수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야가 이를 적절하게 괴롭히며 점수차를 좁힐 전망입니다. 의외의 접전 끝. 가시마 진땀승이 유력합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8시에 시작하는 FC 노쿄 대 삿포로 경기입니다. 먼저 FC 도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1차전 맞대결서 1대1로 패했습니다. 전반 1은 시간 선제골을 적중하며 쉽게 경기를 풀어가나 했으나 빠르게 경기 균형이 맞춰졌고 후반 막바지 수비 집중력 부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선전을 기대하긴 힘들 듯합니다. 공격 기복이 심합니다. 일단 1차전 결과를 뒤집기 위해 1, 2선 힘을 높일 것은 자명한데 선수단 퍼포먼스에 널뛰기가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준주전급 자원인 콘노장기 부상과 우치다 결장으로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가기도 힘들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화의 1득점 생산에 그칠 것이 유력합니다. 후방 불안 또한 큽니다. 윗선에 힘을 주고 경기를 풀어가기에 배후 공간 노출에 대한 대비가 원활치 않을 전망입니다. 1에서 2실점 허용은 불가피합니다. 삿포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1차전 승리로 유리를 정한 상태입니다. 전력 자체는 다소 떨어지지만 최근 흐름 싸움서 밀리지 않고 심적 우세를 갖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릴 경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원정 분리가 수비적 운영에 유리로 작용합니다. 보통 3-2-4-1 포메이션을 활용하는데 후방 3백 사이를 위한 자와와 아라노가 커버하고 윗선의 윙어들이 수비 시엔 후방까지 내려와 수적 우세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들의 움직임만 유연하게 이루어지면 대량 실점을 내줄 위기는 넘겼습니다. 허나 공격 저항이 가능할진 의문입니다. 일단 수세에 몰릴 것이 자명하게 윗선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윙어들 또한 라인 전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만약 1선까지 공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최전방 공격수 카네코가 답답한 결정력을 노출할 것이 유력합니다.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2점과 전력 9세를 갖춘 도쿄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전 1차전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훨씬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기복이 상당한 데다 후방 불안을 뒤로하고 라인을 작정하고 올리긴 힘들 듯합니다. 삿포로가 원정 분리를 떠안은 상태에서 오히려 소극적인 운영으로 실점 최소화를 꾀합니다. 의외로 팽팽한 접전 끝 승부에 추가 쉽게 키울 경기가 아닙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18시 분에 시작하는 히로시마 대 비셀고베 경기입니다. 먼저 히로시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5위타 전서 4대1 대승을 따내며 리그 5경기 무승부진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상대가 워낙 약체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분위기를 바꿔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번 라운드 저항 자체는 가능합니다. 수비 성과가 아쉽습니다.
스리백이 단단함을 갖추고 상대 공세에 맞서고 있고 아오야마 등이 발빠른 수비 가담으로 수비 수조 고세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90분 내내 유지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기를 반복하며 다소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커맨드 부재도 떠안았습니다. 주력 자원인 사사키가 대표팀 차출로 결장합니다. 후방 라인이 한층 흔들릴 것이 자명합니다. 무실점 도전은 허황된 목표에 가깝습니다. 허나 맞대결 전적서 우위를 점합니다. 이전 5차례 맞대결서 4승 1패로 절대 우위를 점합니다. 8실점을 내주는 동안 도합 15득점을 적중했습니다. 후니오르 산토스가 1선과 2선을 왕성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고 있고 이외 측면 자원들과 2선 공격수들이 공간을 파고들어 고베 후방을 무너뜨립니다. 1득점 생산까진 무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비셀고베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도쿄전서 0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밀리진 않았으나 공수 집중력서 한 발 밀리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리그 2연승 상승세가 끊겼습니다. 이번 라운드 낙승을 거두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선 공격력이 빠르게 떨어진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전 오이타 전서 최상의 공격진을 들고 나오며 기대감을 높였는데 앞선 경기에선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는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공격 중심축을 잡아줘야 할 오사쿠가 대표팀 차출로 스쿼드를 이탈했습니다. 아무리 이선 라인과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도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없습니다. 대량 득점 생산은 불가합니다. 상대 강공과 원정 분리에 따른 수비 저항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당 평균 0.7점을 내주는데 그친 반면 원정에선 그 수치가 1.2점까지 상승합니다. 안방만 벗어나면 수비수들이 라인 컨트롤에 애를 먹으며 상대의 위기를 hun납합니다. 1에서 2실점 허용은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이전 라운드 대승으로 분위기를 바꾼 히로시마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에 거센 저항을 보여주며 리드를 뺏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수비 불안에 따른 실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베는 이와 반대입니다. 이전 경기 패배로 상승세 흐름이 끊겼고 주전 공격수 대표팀 이탈로 일선 무게감이 가벼워졌습니다. 지루한 공방전소 양팀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가질 전망입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역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